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주말부터 연일 부동산을 때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공개되는 국무회의 발언을 통해서 양도세 중과 문제에 못을 다시 박았습니다. 들어보시죠. 부동산에 비정상적으로 집중된 우리 사회의 자원 배분 왜곡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합니다. 비생산적인 부동산의 과도한 팽창은 필연적으로 건품을 키우게 됩니다. 부동산 거품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해서 큰 혼란을 겪은 가까운 이웃 나라의 뼈아픈 사례를 반드시 반면교사 삼아야 되겠습니다. 당장 눈앞에 고통과 저항이 두려워서 불공정과 비정상을 절대로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문제를 좀 깊이 있게 좀 분석하기 위해서 부동산 전문가십니다. 우리 김인만 대표님 모시고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지난 주말에만 대통령이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문제 메시지로 4건을 잇따라 내셨고요. 오늘 국무회의에서도 말씀을 했어요. 사실 시장 일각에서는 대통령으로부터 좀 공급 메시지를 듣길 원하는데 세금 문제를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좀 들으셨습니까? 일단 작년까지 하더라도 공급으로 해결하겠다. 세금은 증세의 수단이지 집값 잡는 데 사용하지 않겠다라는 메시지를 던지셨는데 올해부터 좀 뉘앙스가 달라졌습니다. 선을 넘으면 규제하겠다라는 발언이 1월 15일 정도 있었고요. 1월 21일부터 이제 강경한 어조로 말씀을 하시는데 결국에는 확정을 했습니다. 올해 2026년 5월 9일까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입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집을 팔 때 내는 세금이 양도세인데 6에서 45% 구간별로 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규제 지역에 중과세가 적용되게 되면 3주택 이상은 최고 세율이 82.5%까지 올라갑니다. 징벌적 과세가 적용이 되는데 다시 문재인 정부 시절로 이제 돌아간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동안에 이게 계속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유예가 되는 것이 아닌가, 지방선거 앞두고 안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목소리가 있었는데 최근에 전격적으로 이제 확답을 했죠. 중과세 부활시킨다. 그리고 1세대 1주택자들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거주 요건에 따라서 강화하겠다라는 메시지를 던집니다. 결국에는 규제로 세금으로 수요를 억제하겠다. 공급 대책이 기대보다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수요 억제로 정책의 방향성이 틀어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올해 5월 9일이 끝이다라고 재차 강조했어요. 말씀하신 대로 양도세 건들고 보유세로 넘어가는 흐름. 이게 문재인 정부 때의 흐름이어서 이렇게 하다가는 문재인 정부 때 집값 폭등했던 그 결과 뻔한데 그 실패의 길로 대통령이 가지 않을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메시지 낸다고 보십니까? 일단 지금 현재 상황이 입주 물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2025년 대비 2026년이 35% 정도 입주 물량이 부족하고요. 이 부족 현상은 2028년까지 이어집니다. 그냥 내버려 두게 되면 결국에는 집값 상승이 이제 불보듯이 뻔해지고 6월에 지방선거가 있는데 최근에 이제 노원구 쪽도 집값이 오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노원구가 뚫리고 경기, 인천 지역으로 확산이 되면 지방선거에도 이제 나쁜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다라는 위기감도 작동이 된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세금을 강하게 되면 이제 조세 저항이라는 게 생기는데 최근에 지지율이나 여러 가지 상황을 이제 모니터링을 해보게 되면 결국에는 지방선거 세금을 규제하더라도 자신 있다라는 그 자신감의 표출이 결국에는 부동산 정책에도 강경 드라이브를 거는 배경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니 대표님, 그 말씀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세금 좋아하는 국민 누가 있습니까? 이 얘기를 지금 꺼낸다고 지방선거에서 자신 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돼요? 지금까지는 조세 저항, 결국에는 문재인 정부가 보유세도 올리고 양도세도 올렸기 때문에 조세 저항으로 2022년 대선 결과가 80만 표 정도 바뀌었다는 게 이제 정론인데 이번 지방선거 결과를 보게 되면 그 정도 박빙은 아닐 거라고 아마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결국에는 이걸 풀어야 될 숙제인데 가만히 내버려 두게 되면 결국에는 공급 대책이 알맹이가 없는 상황에서 수요를 작년에는 대출 규제와 토지거래가구역, 투기과열지구, 지역 규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서울 집값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대출 규제만으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신 것 같고요. 마지막 남은 카드가 세금 규제인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를 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부작용이 매물 잠김 현상입니다. 그렇죠. 82.5% 세율이 적용이 되면 시세 차익이 10억 정도 남는 분이 적용되기 전 일반 세율일 때는 한 3억
3천만 원 정도 세금을 내는데요. 중과세가 적용이 되는 3주택자들은 7억 5천만 원까지 올라갑니다. 10억이 남는데 7억 5천을 세금을 낸다? 안 팔죠. 매물 잠김 현상이 생기고 이제 증여를 하게 되는데 예. 그에 따라서 지금은 나오지 않았는데 보유세도 상당 부분 강화시킬 것 같습니다. 견디지 못할 정도 수준으로 문재인 정부보다 더 아프게 보유세를 매김으로써 결국에는 팔게 만들겠다라는 그 자신감 또는 자만감이 표출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신감 또는 자만감. 정부에게는 시장이 있느냐 이런 말과 또 맥이 이어지는 것 같은데요. 야당 반발도 들어보시죠. 섣부른 보유세 인상은 세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이재명 정부의 이른바 11호 서울 추방령으로 주택 수요를 눌렀지만 서울 평균 아파트 가격은 불과 2달 만에 15억 원을 넘어섰고 전세 가격 역시 1.3% 급등해 12월 기준 6억 6천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여기에 섣부른 세금 인상까지 더해진다면 전월세 대란은 더욱 심각해질 것입니다. 부동산 시장에 가장 시급한 것은 공급 대책이지 SNS 정치 압박이 아닙니다. 이재명 정권이 2025년 내에 발표하겠다던 서울 아파트 공급 대책은 대체 어디로 갔습니까? 근본적인 공급 대책부터 즉각 내놓을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예, 역시 뭐 공급 메시지, 공급 얘기입니다. 이게 좀 손쉬운 또 쉬운 편한 얘기일 수도 있긴 합니다만 근본적인 이유기도 대책이기도 하죠. 대표님께 여쭤보고 싶은 것은 그럼에도 홍보수석이 언론 나와서 뭐라고 했냐면 대통령이 세금 말씀하시는 건 일종의 부동산 망국론을 정상화하는 과정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결국에는 현 정부의 기조가 이제 부동산보다는 주식입니다. 부동산 자금이 주식으로 유입이 돼서 주식 시장이 이제 활성화되면 지지율에도 도움이 되고 여러 가지 또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예. 물론 부동산으로 모든 자금이 유입이 되고 부동산 만능주의는 반드시 경계를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값은 여전히 탄탄한데 주식시장 같은 경우 지금은 이제 코스피 5천이 넘어가고 있는데 언제 어떤 변수에 따라서 언제든지 조정이 들어갈 수 있는 거고요. 그렇죠. 조정이 들어가면 주식 매각 자금이 이제 내 집 마련,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를 경계를 하려면 결국에는 부동산의 상승 기대감을 반드시 잡아야만 돈이 시중의 자금이 주식시장에 머물러 있다라는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부동산과 주식은 이제 한 몸. 저희가 시장에서 볼 때는 유동성의 한 몸인데 예. 정부 입장에서 볼 때는 부동산이 주식의 자금을 갉아먹는 이게 악마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배경이 부동산 규제 압박으로 작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